흑성병하고 요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육기가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봉지 안에서 배가 삼키는 겁니다. 봉지 안에 온도가 한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배가 삼켜버리죠. 그래서 가피가 배가 한쪽에 햇빛이 비치는 쪽에 뒤는 증상, 이런 증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기상예보가 이제 잘 안 맞는 게, 배는 사실 물농사잖아요. 물만 관리 잘해도 배농사는 잘 짓습니다. 물이 거의 한 80%가 좌우하는데,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과는 지금 M9이나 뭐 M26 작은 대목으로 바꾸면서 감배수 시설 다 합니다. 근데 배는 아직까지 나주나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쪽 쪽에 보면 감배수 시설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 집들이 많아요, 실은. 근데 앞으로는 무조건 간수 배수 시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후가 옛날에 4만4원이었는데 지금은 4만4원이 아니고 4만4이라고 그랬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깎이는 4만4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옛날에 4년쯤으로 기후가 바뀌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여자가 그 배 비대제 빅그레이드하고 한참 그 교육할 때요, 추석이 9월 13일 막 11일 이래도 제가 8월 25일경이면 배를 신고배를 딸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배 재배 생리 자체를 배가 눈이 부풀고 나다음에 꽃이 피고 얼마 정도 크면 1차 비대가 끝나요. 한 40일 크면은. 그러면 한 30일 동안 안에 씨가 굳어집니다. 굳어지는 경력인데 그게 내내 꽂는 문화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2차 비대를 합니다. 2차 비대를 할 때 배가 온도가 3,650도, 3,700도 되면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을 안 하면 적산온도라고 그러는데, 이 수확을 안 하면은 과일이 저장이 오래 안 가요. 빨리 물러집니다. 이번에 대전에 가수대전에 가보니까 맛을 보니까 배가 맛이 갔어요. 맛이 갔습니다. 근데 배는 사과고 들어가고 적산온도 차면 수확을 해야 돼요. 근데 적산온도 우리 사장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주배 시험장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나주 같은 경우는 적산온도가 3,700도가 채워진 시간이 9월 초였어요. 9월 초에 10일살이었습니다. 천안 아산이 9월 20일경이었어요. 15일에서 20일경. 그럼 여쪽 쪽은 9월 한 25일에서 말 사이거든요. 그럼 이때 따야 되는데, 배가 안 부는 거예요. 다 막. 나만 안 부는 거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10월, 한 10일, 이때 같으면 저장이 오래. 온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온도가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온대 지방에서 지금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고온을 오래 받고 가을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는 시나베가 상당히 추석때 인기가 좋았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25년도는 적산온도가 빨리 올라오고 시나베가 빨리 나오니까, 제가 지역청에 시험장이나 배시험장에 이렇게 배를 농산물로 선물하려고 작년에 보는데 시나베가 하나도 없이 다 끝나버렸어요. 작년 추석이 10월 4일이었잖아요. 올해 추석도 9월 25일로 그렇게 빠지는 않고 그렇게 늦지도 않고 적당해요. 적당한데, 이거를 이제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밭에 비료를 주는데, 비료 중에서요, 이가 양용을 띄는 비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니까 항아해산이 많이 주입해요. 이 마그네슘이 이가 양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칼슘. 칼슘이 이가 양용입니다. 잎 색깔을 내고 신토를 키우고 하는 아연카는 성분이 이것도 이가 양용이에요. 대부분의 금속이온이 이가 양이온인데, 이가 양이온들이요, 토양이 가물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온이 30도, 지온하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우리 사장님들이 그 농약 치고 풀 깎고 이런 들어오면은 몸이 막 땀이 나잖아요. 열이 올라가고, 그죠? 그럼 우리 사모님들이 옛날에는 수돗물 틀어갖고 지하수 수돗물 틀어가 시원한 물로 등목을 시켰어요. 등목을 시키면은 체온
따뜻한 체온하고 시원한 거하고 만나면 기화열이 일어나고 체온을 뺏어가서 체온을 식품에다 낮춰줘요. 배도 마찬가지로 체온을 낮춰줘야 돼요. 그 잠을 잘 자게 해야 되거든요. 잠을 잘 자야 배가 잘 굵어집니다. 여름에 열대가 오죠. 온도가 올라가죠. 이러면 호흡량만 많아갖고 양분 소모가 많아져요. 양분을 만드는 공장을 돌리는 시간보다 소모를 시키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배가 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관리를 시원한 물을 간수 시설이 없으면 에센스기라도 해갖고 품어주셔야 돼요. 바다에 품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천안이나 아산 쪽은 점정 시설 많이 나왔어요. 내 마트의 사정에 따라 갖고 스프링클러를 거꾸로 달 것인지 전정 거꾸로 달 것인지는 토지에 따라 틀려요. 올해 땅, 아산 땅이 가수하는 데는 스프링클러를 하셔야 되고 옆으로 퍼져야 되고 전질 땅은 전적으로 떨어지는 것만 하셔도 퍼져요. 옆으로. 그래서 지금 막 그 날씨가 자꾸 변하니까 그거 코크를 싸그리 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고 그냥 업자들한테 시키가 남집하는 대로 한 거예요. 했는데 나는 내 밭은 마사땅에 열과가 심한 거예요. 비가 오면은 수분이 확 들어가버리니까 100%로 물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후에 대해서 일본에 자료하고 우리 국내과하고 1시간 반 정도 11시 반에 말씀드리면 되겠죠. 제가 보통 배 교육을 이제 상세하게 사람도 그렇지만은 자식 농사나 손주 농사 지으려면 애들 생리 자체를 잘 알아야 돼. 언제까지는 엄마 젖을 먹고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언제까지는 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애가 튼튼하게 크라고 우유도 먹고 옛날에는 멸치가루 뼈 단단해지라고 멸치가루도 먹이고 이랬는데 그러고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오면은 애들 무조건 달래야 됩니다. 그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근데 사춘기 왔는데 뭐 매달 게임한다고 막 뭐를 그러고 야단 치면 집 나가버려요. 그럼 자식 놈들 더 뛰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배나무도 생리주기만 정확하게 하시면 수확 시기를 한 달 이상씩은 신고가 원래 옛날에는 10월 중순에 땄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신고가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 9월 말부터 수확을 합니다. 거의. 나주 같은 지역에는 9월 15일이면 수확을 해요. 도포자 안 바른 것들이. 옛날에 2000년도,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한참 이렇게 여주와가 빅그레이드 막 우리 지금 저 대위에 이범정 부장이 담당하실 때 우리 회장님하고 제 계실 때마다 교육할 때 배를 추석이 9월 13일이면 제가 8월 25일은 딸 수 있게끔 하면은 생리 주기만 정확하게 맞춰봐. 억제시킬 때 억제시키고 키울 때 키우면은 빨리 커요. 물만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 주기를 정확하게 잘 맞추셔야 배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름은 마지막에 김중삼입니다. 제가 그냥 좋았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사장님한테 제 소개할 때 삼김씨 따고 있다고 김종필 씨의 김치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중자에다가 김영삼 대통령의 삼자, 석삼자 가운데 석삼자. 그래서 원래 딱 만 40년 직장생활. 저도 농고 졸업하고 농대 졸업하고 직장생활 40년 해가 그건 가수만 저희 어르신이 제가 어릴 때 태어난 경북 의성인데 사과농사를 지었어요. 국강홍옥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으라고 농고 보냈는데 농대 갔다가 이 대위와가 이렇게 연구소 소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용전은요 융성한 육자 박전자입니다. 가수원이 융전해지라고 스님이 융전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우리 권홍술 회장님이 그 회사를 카푸코를 꼬꼬이 칼라리 나오는 카푸코 회사를 인수를 하셔갖고 원래 5년차예요. 5년차인데 회사 이름은 융전인데 오래됐습니다. 이 회사는 아마 회장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투자분들도 하이프로그린이라고 옛날에 한성화인데 대유보다 1년 늦게 창업을 했잖아요.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해봐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필 때 문제되는 게 여기는 화면이 굉장히 많은데 B포인트가 LED 판에다가 B포인트가 나오잖아요. 뽑힐 때 이렇게 4개를 받으면 가장 4개를 쉽게 받는 게 암순입니다. 수술보다요, 암순이 4개를 훨씬 쉽게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꼭 하접하고 나면 비가 오네, 이놈의 비가. 비가 딱 오면 쑥배가 생겨요. 왜? 조온이 떨어지면요, 얘들이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옥신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꽃받침이 안 떨어져요. 하접하고 12일까지 꽃받침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면도칼로 자르든지 꽃받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사실상 우리 많이 씁니다. 그죠? 암비를. 암비는 뭐냐면 헥사코나졸 2%짜리가 헥사콜 원해용이고 암비는 그 문고병이야. 배문고병은 암비는 헥사코나졸 10%짜리예요. 근데 헥사코나졸이 대미 수출에 허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성분이. 미국 수출에는 못 쓰도록 돼 있어요. 실은 걸립니다. 근데 사실상 계약기 때 쓴 거는 계약하고 수정되고 난 다음에 요 한 20년에 쓴 거는 거의 잔류가 안 나오는데 농가분들이 후반기에 가을쯤 되가 비가 오고 하니까 그때 흑선병을 또 쓰는 거야. 싸니까. 그게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 수출 못하고 잡혀갖고 벌금 내고 그냥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졸자들이라는 농약들이요, 헥사코나졸, 트리아졸, 무슨 졸자들이라는 옛날 도열병약 졸자들이라는 것들이 생육을 억제시켜요. 원행주 배추 억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잘만 쓰시면 사실 효과가 좋습니다. 헥사코나졸 2%짜리인데 사실 숙배 억제 효과를 하면은 흑성병도 방제되고 하지만 한 2번 넣으시면은 한 4% 정도 되면요 숙배도 억제가 잘 돼요. 거기에 인삼가리, 부리탕 같은 거 섞어 치시면 부리오나 섞어 치면 잘 잡힙니다. 하접하고 3일 있다 치실 때 흑성병약에다가 숙배 억제에 쓰시면 돼요. 쓰시고 5일 있다 한 번 더 치면은 12일쯤 되면 열흘쯤 지나면 꽃받침 테두리가 노랗게 변해가 떨어집니다. 근데 15일 넘어가면 암비를 한 번씩 넣어도 안 떨어져요. 근데 이제 농가분들이 옆집에 이야기 듣고 아니야 비싸게 쓰지 마. 그래서 그런들 한 병 더 이러면 한 병 더가 쫓아 보면은 수세 약한 놈은 이 손가락만 이 애기 손가락만 해가 부풀어 등이 노랗게가 다 떨어집니다. 유산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농사 지으신 분들은 배농사 지으신 분들은 사전에 힘을 길러놓고 세게 칩니다. 세게 치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꼭 안전하게 가시려고 하면 대만 수출은 허용이 돼요. 헥사코나졸이. 헥사코나졸 원해용 2봉을 넣으시든지 아니면은 암빌 3분의 1병만 넣으셔요. 인산가리 한 500g이나 1kg 넣어. 그러면은 숙배가 멈춰집니다. 이쁘져요. 근데 너무 세게 치면요 한 병씩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짧아가고 꼭 이게 열몇 대가 짧아가 봉지도 못 씌우고 나중에 땡글땡글해갖고 저도 시험 다 해봤으면 땡글땡글해가 봉지도 못 씌우고 나도 비 오면은 열과가 심해져요. 그래서 많이 치셔도 3분의 1 이상은 넣지 마시라. 3분의 1이면 몇 프로입니까? 3% 아닙니까? 그죠? 10%짜리가. 헥사코나졸 2봉 넣으시면 안전해. 흑성병이 쓰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썰이가 오면 이렇게 썰이 피해 있습니다. 근데 배는 봉지 씌우면은 나중에 봉지를 비키잖아요. 비키면은 썰이 저건 부스럼까지 싹 벗겨져 버려요. 거의. 별로 흔적이 안 납니다. 사과는 문제가 되는데 노랗게가 거칠해가서 문제가 되는데 배는 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온에 오는 게 흑성병이에요. 흑성병은 저온 무조건 저온에 옵니다. 이거는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흑성병균이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유가기열가예요. 언제? 하접하고 약 한 50일 6월 중순쯤 돼가고 배봉지를 이렇게 삐켜보면은 봉지 씌우는 잘 몰라요. 삐껴보면은
옵니다. 이게 많이 오는 것 같은 마사땅이에요. 뭔 말이에요? 물갈이라고 그러죠. 배는요, 어릴 때, 저도 이제 키가 1m 6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아들내면 둘인데, 애들, 집사람이 키 작을까 싶어.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1번을 했거든요. 키 작은 사람이 1번이잖아요. 고등학교 갈 때, 순서대로. 그때 교련했을 때니까. 이 키를 키울 때는 애들이 세포 분열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키 크는 약을 먹어야 커지는 거예요. 그럼 배는 세포 분열을 언제 하나? 하접을 딱 하면요, 세포 분열을 보름 동안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지베레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 지베레린이 3일, 하접하고 3일 지나면 지베레린이 분비가 돼요. 처음에는 지베레린 중에서 G3 성분이 분비가 되고, 20일쯤 되면 지베레린 포세븐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세븐을 바르면은, 포세븐 도포제 많잖아요. 뭐, 네베커, 엑셀린 뭐, 나오잖아요. 바르면 옛날에 G3 일본 현파에서 나오는 것보다 배가 빨리 큽니다. 대신은 뭡니까? 가을에 비 오면 열가가 와요. 포세븐이 비대는 빨라요. 그래서 요즘 추석이 빠르면 막 포세븐만 들어있는 걸 많이 씁니다. 추석이 늦을 때는 G3하고 포세븐 되게 쓰는데 이게 초반기에 세포 분열 때 가물다가 가표피가 경화된 상태에서 비가 와버리면 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한 지역이 지금 아산 평택입니다. 왜? 일기예보가 안 맞아요. 이게 옛날에는 사망사원 기후주의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서해안 쪽에 서천부터 시작해갖고 올라오면서 장항에 제일원수부터 시작해서 서천 막 올라오면서 보령, 태안, 서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 당진에 현대제철가 365일 불이 막 계속 뚝뚝에 불을 때니까 수증기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소나기 온다고 보면 그 부위는 파래요. 주위는 시커멓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일기예보에. 일기예보가 비 온다는데 비가 뭐 비치는 하고 끝나버려요. 그 비만 보고 농사를 지으면 이와 같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세포 분열기 때 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줘도 토양에 수분이 없으면요, 과일은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요. 세포 분열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땅 속에 물을 빨아들이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갖고 햇볕을 받아가 365칼로리를 한 햇빛을 받아가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과일이 커져요. 이 밤에 분해를 해갖고 열매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물을 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내 땅은 논에다 심어놨다. 이러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한 번 정도. 내 땅은 왕마사 땅이다. 그러면 3일에서 5일간으로 주셔야 돼요. 봄에는 한 5일간을 주셔도 되지만 여름에 장마지고 난 다음에 33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매일 주셔야 돼요. 매일 1시간, 배는 1시간 정도, 사과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토지에 따라 배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은 주셔야 돼요. 주셔도 금방 말라요. 우리가 날 더울 때 등목하면은 몸이 뜨끈뜨끈하면 빨리 마르잖아요. 말듯이 증기가 기화열이 빨리 해갖고 수증기 증발이 빨라요. 그래서 물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물 관리가 안 되는 나수원이 장마가 지면은 이렇게 잎이 쏟아집니다. 방금에서 시커멓게. 그 뿌리 캐보면요, 뿌리 끝을 캐갖고 물에다 씻으면 뿌리 끝이 검게 갔어요. 처음에 누렇게 변해서 나서 검게 가가 손으로 만지면 훌렁훌렁 벗겨집니다. 껍질이. 그 뿌리가 산소호흡을 못 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관리 방법. 그 다음에 햇볕에 공기 안에 식사리가 익어버려요. 몸을 식혀야 되겠죠. 그러면 과일이 물러져가 밀병이 옵니다. 밀병이 오고 후방기에 배꼽 부위부터 이렇게 태워하고 열가가 비가 옵니다. 오면은 그 다음에 과일이 낙과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와 같은 증상은요, 기운 때문에 옵니다. 이 증상은 모든 증상. 우리가 똑같은 농사를 봄에 묘목새로 심으시고 전제하고 파접하고 적과하고 풀 깎고 약치고 하는데 어떤 데는 풍년이고 어떤 데는 휴년이면은 농사가 하늘이 지십시오. 결국은 기후는 어떻게 변하냐? 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에 따라가 변합니다.
이게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은 대신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은 눈이 많이 옵니다. 올해는 지금 아마 금년도는 태풍 영향이 한 개 정도나 올까 그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서해안에 눈이 11월 중순부터 일찍 올 때는요, 서해안에 바닷물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서해안에 바닷물이 차가울 때는 태안 쪽에서 오징어가 잡힙니다. 이런 바다 수온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풍이 서해안으로 안 올라온다. 서해안으로 올라오면은 태풍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는요. 태풍 방향의 왼쪽이 바람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피해를 근래에 입혔던 게, 2010년도에 서해안 올라가 안면도 소나무를 다 뿌라붙잖아요. 다, 소나무가 다 뿌려졌나. 안면도 그 잘생긴 소나무들이. 이게 서해안 타고 올라오는데, 이 보면은 우리가 금년도 기후를 대충 예측할 수 있는 11월 중순부터 막 폭설이 옵니다. 서해안에 막 전국부터 시작한 막 중남 예상타는 폭설이 오면은 태풍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서해안의 바닷물이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작년에 오징어를 제가 산사자를 70도 가서 샀는데 5만 원에 샀어요. 오징어가 막 태안에서 막 잡히는 거예요. 동해안은 없고. 네. 그러면 수온이 낮다네. 그러면 태풍 영향은 크게 없다. 거의 우리나라로 못 오고 어디 중국 상해 쪽으로 가든지 일본 밑으로 간다. 그래서 이 눈 오는 거고도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옛날에 3년 주기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거의 2년 주기예요. 2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름에 장마를 보면 작년에 여름 장마가 길었습니까? 저작년에 2024년도는 여름 장마가 길었어요. 25년도는 여름 장마가 짧았습니다. 가을 장마가 길었어요. 라니냐가 되면요, 라니냐가 되면은 여름 장마가 그냥 엘니뇨 때는 여름 장마가 길어요. 보복을 우리가 봄가을에 여름 장마가 길 때는 봄가을에 잠을 거예요. 여름 장마가 짧을 때는 봄가을에 비가 오는 날에 잤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더 장마를 하죠. 올해도 더 장마를 할 거예요. 그러면 봄하고 가을에 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을 예측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 엘니뇨 라니뇨 막 어렵습니다. 이건 방송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수에 이제 기후로 오른 게, 그 다음에 보시면 저 열가가 이 며칠입니까? 9월 12일이에요. 2024년도. 이게 추석이 2024년도 9월 13일이 추석인데 저장용배가 저렇게 막 갈라집니다. 그 전에 신압에 제가 한 500상자 사갖고 지능장하고 시험장하고 이렇게 선물할 때 신압배가 맛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제가 9월 7일 날 우리 아버지 벌초하러 사서 갔었는데, 그날 비가 와갖고 벌초하는데 애를 먹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터지는 거예요. 당도가 높으면은 열가가 훨씬 심해집니다. 당도가 높으면. 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에 이제 눈이 막 틀라 그러면은 저기 남해안 쪽으로 이제 버스 마차나 우리 사장님 놀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파는 게 고로쇠물 팔아요. 그죠? 고로쇠물. 그 고로쇠물이 뭡니까? 자작나무에 구멍을 뚫어 갖고 빼먹는 하나의 포도당, 포칼이 쓰여있던 포도당 물이에요. 이 포도당이 어디냐? 가을 뿌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배는요, 봄 뿌리하고 가을 뿌리하고 1년에 2번 생겨요. 봄 춘자리가 죽은, 가을 뿌리가 죽은 2번 생기는데, 가을 뿌리에 설탕을 저장을 합니다. 가을 뿌리에 설탕을 저장하면 비가 오면 빗물이 설탕 농도 높은 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럼 눈이 부풉니다. 위로 푹 오르기 때문에. 근데 잎이 나와 있을 때 수분이 들어간 거는요, 잎에서 땀을 흘리면은 새물을 빨아들여요. 그 물을 빨아들이는 논리가 두 가지예요. 잎이 없을 때는 삼투압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 잎이 있을 때는 증산량에 의해서, 땀을 흘리는 양에 의해서 수분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를 절일 때, 우리 사모님들 한번 계신데, 김장할 때 배추 절일 때 소금을 뿌립니다. 그죠?
소금을 끓이면 배추에 있는 수분이 소금으로 빠져나와요. 농도치 않고. 그럼 배추 맛이 달아요. 그 당도가 높으면은 수분이 쫙 들어가면 저렇게 열가가 좋습니다. 사과 같은 거, MB 같은 경우는 당도가 한 17분이 있어요. 2만 평짜리 90%를 다 갈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열과는 제일 중요한 건 물갈이에요. 물을 주기적으로 주세요. 물을. 이게 당도가 높은 건 증산량이 많아서 설탕물을 자꾸 끓이면 수분이 날아가면 진해지잖아요. 나중에 조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지되고.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빨리 안 갈라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물을 너무 많이만 안 주시면 돼. 수경재배 기술센터에요. 딸기 재배나 오이 재배할 때 물로 딸기 재배하는 거 물에다 계속 재배해도 딸기 탕도 다 나갑니다. 어제 당시 농업기술센터 교육하는데 총무님이 사과농사 짓고 딸기 농사 짓는데 딸기 선물 가져왔더라고. 근데 당도 올라가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문제지. 그 다음에 이제 아산대가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대정 팀장하고 그에 찍은 건데 사과에 찌르니까 53도까지. 그 벽봉지에 얼마 올라갔어요? 봉지 안에. 쌍키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동영상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배 전년 25년도 작년도에 배농사 지으시면서 내가 배농사인데 배가 7월 말까지 부담지가 안 막히고 계속 자라더라. 이러면 대담아 안 나와요. 늦어도 6월 말, 더 늦어도 7월 10일이면 도장지가 끝이 막혀야 과일이 대담화가 됩니다. 대담화가 돼요. 그래서 도장지가 이렇게 막혀줘야 돼. 6월 말에서 7월 10일 사이는. 막혀줘야 응의 진입물도 덜 끼고 7월 말까지도 계속 자라잖아요. 그럼 질소가 내밭에 질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년에는 가을비가 예상이 많으니까 질소질은 전혀 주시면 안 돼요. 꼭 질소가 필요하다. 이러면 약 치실 때 요소 500g을 태워가 치죠. 물 500에 500 태우면 0.1%입니다. 어릴 때는 0.1%는 쳐도 돼요. 후반기에 약하다 이러면 0.3%. 그러면 0.3%는 5, 3, 15, 1.5kg 넣으면은 요소 1.5kg 넣으면 0.3%가 돼요. 그냥 뭐 0.1%, 0.3% 치락하면 뭐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0.1%가 뭔지, 그죠? 그래서 500에 500g 넣으시면 육아기 때는 어릴 때는 500에 500g 넣어도 흡수가 잘 됩니다. 잎이 어릴 때는. 근데 후반기에 장마지만 하면은 잎이 어른이 돼. 그럼 좀 진하게 치셔야 돼요. 0.3% 정도, 1.5kg 넣어 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작년에 마이 같은 게 유수학박 1조 같은 게. 그 다음에 가피 얼룩. 봉지에 수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비 오니까. 그래서 봉지 씌우기 전에 맑은 날 봉지 씌우기 전에 농약을 침투 예행성 농약을 치시고 봉지를 씌우십니다. 이거는 사실 병도 아니에요. 끓을병은. 이 끓을병이거든요. 얼룩이가. 이거는 일반 사과에도 많이 생깁니다. 다이센 안트로콜만 저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봉지 안에 습이 차이고. 근데 봉지를 또 씌워놓고 가산화수소를 셀이 철리키고 칼슘을 초산칼슘, 중국산 초산칼슘을 치면 봉지가 빨리 해져버려요. 초산에. 구연산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 애들은요, 칼슘을 구연산 단체로 절대 안 넣어요. 구연산하고 뭐 그루폰산이나 젖산이나 우유에서 보면 젖산이나 술을 발효한 소산을 이렇게 믹스를 하지 한 개만 나오는 건요 거의 봉지 씌우는 과일에는 못 치게 합니다. 구연산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도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온도가 높으면 제일 흡수가 안 되는 게 토양에서 이가 양이온을 띄고 미량요소가 흡수가 안 돼요. 제일 흡수가 안 돼요. 요소는요 흡수 잘 됩니다.
우리나라 이 땅은 음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온을 띄고 있어요. 근데 미량요소들이 대부분 양이온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물면은 암놈소놈 마이너스 이온하고 플러스 이온이 결합을 해갖고 떨어져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아시는 게 고추를 김장할 때 심어놓으면은 텃밭에다 심어놓으면은 장마지기 전에 6월 말까지 고추 끝이 썩는 게 나옵니다. 이게 칼슘 흡수가 안 들어요. 비 오고 나면 안 생겨요. 비 오면은 칼슘이 분리되고 흡수가 되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량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량요소는 밑거름으로 넣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쓰시면 되는데 우리 저기 보기 뒤에 우리 직원 우리가 와 있는데 퍼가리 가져왔는데 저게 미량요소 100입니다. 미량요소 100인데 유기물하고 같이 들어있는 걸 쓰셔야 됩니다. 아마 샘플에 본인 이쪽에는 우리 총판, 개그에서 총판하신 분, 저 직원인데 본인 돈으로 텃밭 넣은 거 샘플 한 봉지씩 봉지에 넣으십니다. 근데 이게 화학비료는요 겨울에 쓰시면 안 돼. 화학비료. 근데 유기질이 들어가 있는 미량요소 비료는 해동기 때 지금 쓰셔야 돼요. 해동기 때. 하셔갖고 녹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16가지 원소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과일의 수확량하고 품질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게 독일의 리비 박사의 채소 양분별 법칙인데 골고루 뭐라는 거예요. 골고루. 손자들 음식 반찬 골고루 뭐라고 편식 가면 배가 나오고 감기가 걸리고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골고루 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구입하실 때 잘 보셔야 돼. 가격을 무슨 가격을 봐야 되잖아요. 가격이 싸야 될 거야. 그리고 미량요소 가지수가 많이 들어야 돼. 다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유기물이 들어있는 걸 쓰시는 게 좋다. 왜? 유기물은요 가뭄에도 강하고 양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 필요할 때 내줘요. 그리고 효소 같은 미생물이 잠자는 보금자리가 되고 토양의 독소를 풀어줘. 그러다 뿌리가 발달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유기물은 반드시 유기물하고 미량요소가 들어있어야 정형과 때깔도 이쁜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일본 이 친구들 보면은 이 이쁜 이렇게 나무집을 지으려면요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질소인산가리예요. 질소인산가리를 톱이나 끌이나 못으로 재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미량요소입니다. 그래서 수정률을 높여갖고 과일이 정형화가 되고 때깔이 잘 나게 하고 이 비료가 원소가 각기 자기 하는 역할이 들어요. 아연 같은 거 칼슘은 내연 뻗는구나 풍수하고 아연 같은 거는 세포 분열 뭐 황은 토양소도 과일의 향기 성분 자체가 다 각기 하는 역할이 들립니다. 마그네슘은 잎을 만들고 이렇게 예쁜 과일을 생산하려고 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수라도 유기물이나 효소, 미량요소가 없으면 도구가 없으면 이쁘지를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량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주배 시험장의 송강훈 박사도 미량요소야 유기물은 반드시 다른 거는 못 되더라도 시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각 사람들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 뭐 도프에 마이크로 칼마도 있고, 그 다음에 대위에 시너지파도 있고. 코리아하고의 하이브리드 있습니다. 성분을 쫙 보면은 코리아하고는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거 규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배는 규산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봉집식이기 때문에. 가표피에 뷰티큘라치만 단단해지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 안 합니다. 규산이. 그래서 보시면은 가지수하고 성분 함량이 100%냐, 32%냐, 100%냐, 그리고 문제는 이 유기물이 들어있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입한 게 유명한 농약 회사에 바스프 있죠. 독일 바스프하고 일본 거를 두 개를 믹스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동영상인데 동영상 틀어보겠습니다. 이걸 녹여보시면요 유기물에다 미생물을 미량요소를 코팅해 놓으면서 이렇게 4-5시간 뿌려놓고 내 가손에 뿌려놓고 비가 오면 싹 없어져요. 싹 녹아. 다 빠져버려. 근데
제가 몇 개에서 돌덩어리 그냥 남아요. 그러면 이 성분 다뭐 광석이라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꼭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가 있는 거죠. 자, 배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나야 배가 위에 많이 달아도 잘 큰다는 얘기예요. 이 웃는다는 얘기예요. 잔뿌리가 없으면 배가 찌그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본의 인지배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기물이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한 4.2%, 유럽이 4.6%인데 일본 땅이나 유럽 땅은 사실 농사짓기가 좋아요. 여름에 장마가 없어요. 유럽은 지중해 위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장마인데 그 장마가 없습니다. 장마가 없는데 이 유기물 함량이 2%를 5%까지는 높여야 좋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넣으시면 좋아요. 넣어야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려야 가위를 많이 달아서 다 키워놔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세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수세를 보고 도장 쭉 결과지에서 이 신초가 20cm, 30cm 자라놓으면 다만 절대 안 큽니다. 신초가 그래도 한 1m 정도는 자라줘야 쭉쭉 빠져줘야 과일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에도 제일 문제가 이제 얼동자죠. 얼동자, 썰이 산자. 동해나 썰이 피해를 대책인데 사실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 사장님들은 대부분 요 시기 때 하고 폭풍우리 하고 요 시기 때까지만 4개를 민감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 시기 때부터 온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가수원에 온도를 해놓고 저 시기 때가 유황합제 뿌릴 때 아닙니까? 그죠? 유황합제 뿌리기 딱 직전입니다. 아니면은 화살병 약제 뿌리는 시기예요. 맨 앞에 있는 시기가. 그래서 화살병 약제 중에서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66D로 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단지 이제 겨울에 얼면은 슬러시 66D는 사과야? 아, 배우 뭘로 하셨어요? 흑인박 아, 세균박사. 아, 그러시구나. 요게 동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쓰면 일부 빙액 세균을 제가 빨리 얼게 하는 세균 밀도를 낮춰줘요. 그래서 엄재일 교수님 반대에도 보면은 보르도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지역에도 사실 보르도액을 많이 선택합니다. 평택 이가구 회장님 평택 농업기술센터 아산이나 천안이나 원래 다 EU 보르도 제가 고마운 게 이게를 빌어가 작년에 너 아마 판정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거 EU 보르도를 선정을 해주셨대. 그래서 제가 천안하고 아산하고 평택하고 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그지? 이거 오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고마워가 연말에 선생님한테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소개하러 왔었는데 이 보르도액도 괜찮아요. 확실히 들어갑니다. 5분 예방에. 그리고 이 유럽에서 보르도액이 뭐냐면 흑성병 약에 같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유보다가. 그래서 흑성병하고 동치관계 효과가 있다 보니까 하산병을 쓰는데 그걸 동제가 4개를 억제시킵니다. 근데 요 시기부터 4개가 오면요 암술 자망이 가요. 안에 암술 자망이 가요. 그러면 내가 사실 불피부 시술을 해놨으면 그것도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암술 자망에다가 꽃은 펴요. 내일마다도 꽃은 핍니다. 이 꽃이 피어요. 꽃이 피우는데 수정하면 화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시기부터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썰이가 오고 안 오면 알 수 있어요. 구름 끼고 흐린다는 썰이 안 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적외선이 지온을 올려가 이 목사일이 올라가 구름 위에서 다시 또 반사대가 내려와요. 그래서 내기류가 정체가 안 돼요. 근데 썰이 오는 날은 꼭 뭐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고 저녁 6시쯤 되가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날 그 다음 날 썰이 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맑은 날 썰이 온다.
그러면 이제 썰이가 오면은 뭐 이렇게 불을 피우는 것도 있고, 이 불 피우는 건 좋아요. 좋은데 꼭 이렇게 여기에 그 브로커를 생브로커 한 4개 놓고 철판이나 이렇게 놓아갖고 열이 바깥으로 퍼지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방사편, 요즘은 히트가 달린 방사편이 나옵니다. 낮아요. 옛날 거고 미세살 좀 되는 거야 안 하는데, 이것도 안 되면은 결국은 냉해 썰이 피해 영양제를 뿌리시죠. 그만큼 뿌립니다. 1차적으로는 배는 뭐 대부분 이렇게 풀을 다 로타리를 칩니다. 로타리를 싹 치면은 지온이 빨리 올라가 썰이가 덜 해요. 냉기가. 만약에 풀을 키웠으면 풀을 바짝 깎으시죠. 상습적으로 내가 냉해 오는 거 같죠. 그리고 풀 깎은 풀은 나무 밑으로 절대 넣으시면 안 된다. 지온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 냉해 방지에 낚아갖고 약재 가지고 시험을 놓으면 영하 4도 된 날 유목을 바깥으로 끄집내가 수돗물을 뿌려요. 이리저리 썰이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약을 뿌려요. 약을 뿌린 놈은 멀쩡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정상생이고요. 밑에는 하천대, 코리우스카는 하천대, 여기 영하 2도 되는 날 24시간 동안 바깥에 끄집어내갖고 냉해를 입혀요. 그리고 약을 칩니다. 근데 냉해 경감제 약을 우리 사자님들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초류인데, 해초류 중에 우리가 많이 쓰시는 게 옛날에 보헤마, 아카디언, 뭐 대위의 슈퍼 이런 거 쓰잖아요. 똑같은 해초류예요. 일본 것도. 근데 이거를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아주 잘게 부숴보면 그것뿐입니다. 그럼 빨리 흡수돼가 빨리 효과를 발휘해, 냉해 방제 효과를. 근데 이 해조류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옥신이 들어있습니다. 껍데기가 늘어나요. 열매대가. 배 열매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거는 제가 대유의 슈퍼홍하고 우리 유기농행설하고 비교해보는데 3일 이틀 지나니까 이렇게 잎이 완전히 정상이에요. 그만큼 효과가 빠른 이유는요, 이 이제 꽃가루를 묻혀놓으면은 온도가 20도 넘어가면요, 20에서 22도 되면은 하루면은 이 중복 수정이 끝나봅니다. 요게 이제 위에가 반죽세포, 요 난세포인데 안에를 따라내려가 꽃가루가 중복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25도 되면 하루만 끝나버려요. 그 꽃이 한 4일밖에 안 갈 겁니다. 8월까지 꽃이 뭐 4일 다 펴버려요. 그 온도가 낮으면은 꽃가루를 묻혀놔도 바라간이 못 내려가요. 좋아. 그리고 꽃도 자기가 살기 위해가 늦게 핍니다. 막 하루에 한 개씩, 한 열흘 갑니다. 12도 이하로 떨어지면 배꽃이 한 열흘 펴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없으니까 꽃가루를 화접을 한번 해놓고 화접하기 전날 이 결실을 뿌려요. 그럼 별유입, 논행설이 냉해 방지에 대한 벌유입물이 들어있습니다. 꽃가루를 옮겨요. 결실이 잘 됩니다. 남들은 열매가 없어 꽃이 수정이 안 돼가 적합할 게 없는데 이분은 사람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3년 농사 짓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관리를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신고에도 뿌리면요, 이 벌이 갑니다. 신고를 그냥 놔두면 벌이 안 가요. 냄새가 시큼해가 벌이 안 갑니다. 근데 신고에 뿌리면 벌이 가가 꽃가루를 옮겨요. 그리고 인건비보다 훨씬 싸게 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교재에 있는 내용인가, 왜 유기농행설이나 수정에너지 결실에너지 효과가 좋냐면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고해마입니다. 고해마가 입자 크기가 20마이크론이에요. 20마이크론. 유기농행설이가 5마이크론입니다. 아카디언이 250마이크론이에요. 근데 배의 세포에 공변 세포가 요게 닫으면 세로 길이가 16마이크론입니다. 요게 딱 벌어지면 8마이크론이에요. 그 8마이크론 이 구멍 안에, 기공세포 안에 약을 쳤을 때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거는 8마이크론보다 적어야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 차이 천지의 차이예요. 네. 요 원주에 여기 농우 지금 NHK가 농우 종묘 근무하시고 나가 있는 노아에서 하시는 사모님 한 분 계시는데, 고추 모종하고 팔다가 퇴근할 때 들어야 되는데 못 들고 바깥에 나가서 퇴근해버렸어요. 맞아요. 그 사람 이렇게 다 주잖아요. 아카디언하고
자기 집에 있으니까 비교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일본 가고. 유기농에서는 다 살아납니다. 그만큼 일본 애들이 잘게 부수는 기술력이 있다. 뭐 성분 안나도 보니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일본에 일주 왕금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분석한 거 보면은 뇌를 회복시키는 물질이 글라신 베타이나 글루타민산인데 그게 함량이 가장 높더라.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친다기가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한 번 친다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치는 시기가 중요해요. 언제? 저녁에 유수에 유수 끝나면 날씨 예보하잖아요. 날씨 예보할 때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 내륙에서 썰이나 얼음이 올 수 있다. 좋은 예보를 하기 전날 뿌리시든지 아니면 당일날 새벽 중에서도 내 배밭이 저지대부터 먼저 뿌리셔요. 뿌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당일날 새벽에 지하수를 뽑으셔서 쓰셔야 되지 또랑물이나 바닷물을 쓰시면 안 돼요. 빨리 얼어버려요. 지하수는 15도 정도 나갑니다. 이 봄에. 네. 그리고 봄에 온도가 떨어지는 거 보면요.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가 가장 많이 떨어져요. 새벽 3시에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 저도 시험에 보면은 이 시기에 뿌리는 게요. 당일날 새벽에 뿌리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거의 내게 없습니다. 당일날 새벽에 안 되면 전날 뿌리시는 거예요. 내가 2만 평 정도 찍는데 천안 아산 가면 8,000평, 10,000평, 2만 평 지은 사람 수두룩해요. 아까 전에 뉴스에 나오는 그 염철의 아산 배연구의 회장은 배 수확해갖고 작업하는 게 150만 장입니다. 그 다음에 물 관리, 아주 중요한 물 관리 해야겠죠. 물은 봄에 하접하기 3일 전부터 하접하기 3일 전에 가수원에 물을 한번 뿌리시오. 아물 때라도. 그러면 수정률이 훨씬 높아져요. 배가 꽃가루가요. 제일 약한 게 건조하고 보울이에요. 오히려 냉하면요. 꽃가루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죠? 그래서 한 3일 전에 물을 한번 뿌리시고 수정이 되고 나면 주기적으로 물을 뿌리셔야 사이클이 우리가 밥 먹고 물 먹고 하면 똥 싸고 오줌 싸고 해갖고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야 키도 잘 크는 거 아닙니까? 과일이 잘 크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야 열과가 덜하다. 자, 물을 잘 줘주는 이유는 뭐? 여름에 더운 배나무가 더위를 피하면 우리가 등목하는 거예요. 그럼 등목을 못 시키잖아. 네. 그럼 바닥에 물을 주면은 지온이 떨어집니다. 네. 지하수 뽑으면 여름에요 한 20도 정도 돼요. 지상물은 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나무는 하루 종일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찬물을 품어주면은 지온이 떨어지면 바람이 일어요. 그럼 어떻게 풀을요 최소한 5cm 밑으로 깎으셔야 돼요. 그 배가소리 가보면 뭐 봉지 하접하고 봉지 씌우면 풀이 이만큼 그냥 나오면 통풀이 안 돼요. 그렇죠. 그 나무 빨리 안 식어요. 풀을 깎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의 수치의 온도를 나무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시원한 물 주셔야 돼요. 또 식물 줘봐요. 그다음에 그리고 봄에는요 물을 주실 때 오전에 주세요. 오전에. 봄에는 9시나 10시쯤. 9시. 근데 장마 지고 난 다음에 물 주는 건 어디? 해 빠진 후에 주셔요. 해 빠진 후에. 오후에 주셔요. 봄에는요 배가 낮에 커요. 배가 봄에는 수정하고 안 돼요. 낮에 배가. 근데 장마가 지나고 2차비 되기 때문에 밤에 큽니다. 배가. 자고 일어나면 배가 커요. 그럼 뭐냐? 잎에서 강압성장애가 만든 당분을 열매로 강제로 보내가 열매로 이동이 되는 건 온도차가 있어야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도차가 없으면 피팅골드 쳐갖고 강제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석이 빠른 데는 제가 꼭 6월 말 되면 피팅골드 2번 쳐라 일주일 가기로. 그리고 7월 달부터 무조건 오후에 피팅골드를 간수하고 피팅골드를 쳐라. 그러면 빨리 커져요. 강제로 양분을 보내 피팅하는 거는 쌀하고 옥수수에서 뽑아내는 부진산 타는 건데 이거는 인산하고 가리가 부진산이 유기인산이 강제로 포도 거북에 치면 거북 송이가요 쫙 늘어납니다. 42cm가 되는 거예요. 그 과일로 강제로 보내는데
배 가슬이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물이 있어야 녹아야 땅 속에 있는 거 비료도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까 스터디했더니 모래땅은 스프링클러, 정질땅은 정적 하셔야 돼요. 왜? 하루에요 24시간에 1m 80이 내려가는데 옆으로는 안 퍼져요. 정적을 하면 모래땅은. 그래서 모래땅은 스프링클러로 설치를 하셔야 된다. 주기는 교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칼슘을 반드시 연면식을 해주셔야 된다. 칼슘. 낙하 20일 후에 칼슘은 반드시 쳐야 세포벽이 단단해야 열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현혜령 교수도 칼슘은 시멘트 역할을 부착을 시키나야 열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브로크 사이에 세면을 발라놔야 되는데 저렇게 세면이 없이 그냥 해놓으면 바람돌만 넘어지고 병균 침입하고 비 오면 터지고 열과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능층에서 이렇게 태아하고 열과나 열과 이게 시험을 해보면요 주기적으로 관수한 놈이요 열과가 가장 없어요. 빗물때 가지 말고 멀쩡한 놈보다 더 열과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아이들은 주지 마시되 33도가 넘어가면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봄에는 그만한 며칠 땅에 따라가고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이렇게 물 관리만 잘하셔도 되고 사실상 이 시설에 놓으신 분 있습니까? 차가마 없으시잖아요. 미세살수 시설에 놓으신 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회장님 미세살수는 30분 돌리시고 10분 말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원합니다. 요즘 강남에 양계동 가면 양재천에 아주 여름에 되니까 안개같이 한낮에 풉니다. 한낮부터. 한 오후 2시 되면 품어요. 그거 걸어가면 시원합니다. 금방 말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도난되는 풀을 기르되 짧게 깎으시라. 풀을 기르되. 풀이 너무 이만큼 쳐갖고 통풍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에 뭐 그늘 씌우려고 어떻게 그늘 다 씌우겠어요. 그래서 과일이 안 그런다면요 온도가 높으면 이 호흡량이 많아집니다. 호흡량이 많아지면 강함성 양보다 호흡량이 많으면 과일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식화줘야 돼요. 잠을 잘 때야 되고 이게 밤낮 기온차를 줘갖고 열을 발산을 시켜갖고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줘야 과일이 배가 잘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날 덥다고 우리 사장님들이 아침부터 물을 대는데 가손에 배가손에 아침부터 물 대면 절대 안 해요. 지온도 올라가고 수온도 올라가면 물을 못 먹어요. 가손에 한점막이 되는 거예요. 한점막이 되면 배가 못 커요. 그래서 오후에 해진 후에 돌리셔야 돼요. 해가 있을 때 돌리면 금방 올라갑니다. 온도가. 해진 후에 우리가 우리 사장님들이 주무실 때 잠을 잘 주무시려고 하면 주무시기 한 2시간 전에 샤워 싹 하는데 1시간 전에 샤워 싹 하고 딱 누워 있어야 잠이 싹 오잖아요. 아침부터 날 덥다고 샤워한다고 저녁에 잠자니까 안 와요. 잠 안 오죠. 결국은 샤워만 계속 하는 거예요. 수도세가 물칸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셔야 된다. 그래서 폭염 정보 아까 전에 소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앱에 폭염 정보 온다하면 무조건 물관리는 해진 후에 지하수에 찬물을 하셔야 돼요. 지하수 찬물을. 그래서 간전시설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분의 강제 이동을 위해서 피팅골드를 오후에 살포를 하시고 저기 천안 가면요 북천안 아이씨 경북고속도로 북천안 아이씨에 보면은 배가손에 하나 있습니다. 대명제 대장이라고. 이 양반은요 배를 남들보다 봉지수를 2배 반을 씁니다. 각수 피팅골드를 한 10번 이상 쳐요. 그 강제로 보내는 거 계속 강제 보내는 거예요. 이 BTS는 일본의 리온소다 건데, 자, 낮에는요, 하늘이라고 밤에 과일이 크는 거예요. 후반기 때는. 봄에는 낮에 크는 거고. 그래서 밤에 온도를 낮춰줘야 된다. 양분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거는 이 BTS. 추석이 빠르면은요, 지금 작년에 천안시에서 대상받은 전병찬 그 전문 강사놈인데 이 친구가 돗돌이 돼서 박사를 한 친구예요. 이 친구 4번 뿌렸는데
신고 아마 좋죠. 대단한 정도. 그리고 칼슘을 일본 걸로 쓰시니까 단단하죠. 자, 그 다음 이제 하루에 비가 오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잎에 황화 현상이 오고 네, 청정. 막 비오고 나면 날들니까 엽수 현상이 옵니다. 잎이 타는 게.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오면요. 리칭 현상이 이렇게 해갖고 잎에서 양분이 용출이 돼요. 용탈이 돼요. 이거 리칭 현상. 그 용탈이 가장 많이 되는 성분이 마그네슘하고 칼슘입니다. 칼슘.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칼슘은요 반드시 연면 시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작년 같은 이건 유사학관이에요. 유사학관은 약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암하고 결핵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이 약하면 빨리 와요. 수세가 약하면.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하접하고 한 20일 지나니까 저녁에 온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추운 거예요. 그 양수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유사관이 빨리 와요. 지원을 받았을 때. 그래서 봄에 양분 흡수가 오고, 그 다음에 이 밭은 물이 많이 차가고 잎이 다 쏟아집니다. 물이 많이 차. 아이고. 그래서 배수 시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없어요. 그래서 잎이 작년에 보니까 잎 황화된 잎들이 많아갖고, 여기 평택 모래조합에 신현성 조합장 같은데, 제가 요 집 밭에만 2번을 뿌려봤어요. 청정님. 멀리서 딱 찍으니까 표시가 확 나잖아요. 네. 잎이 두꺼워지고. 이것도 일본의 미네피용도입니다. 킬레이트 마그네슘에 킬레이트 망간 들어가 있는데, 네. 약을 싸고, 뭐 중국산, 싼 거 백날 치고야 뭐 한방 쳐갖고 효과를 보는 게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제가 이거 찍은 건데, 자, 그 다음에 내 밭이 물이 잘 빠지냐 안 빠지냐를 시험하는 거는요, 80cm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를 80cm 파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날 가서 물이 30cm만 남아있다. 네. 그러면 배수가 잘 되는 거지. 근데 물이 80cm, 30, 60, 50인데 이 물이 80cm 위에 그냥 남아있다. 그럼 배수가 안 되는 거지. 이 보시면 80cm에서 60cm가 물이 남아있으면 배수가 네, 안 되는 거. 수중 펌프를 중간에 안도 배수로 만들어갖고 어느 분 보니까 고속도로 나니까 배수를 없애버리니까 이제 배가 손에 중간에 안도 배수해갖고 중간에 세면을 만들어가 수중 펌프 달아 퍼내시는 거. 이게 또 도로가 고속도로 나가고 복도가 나가고 이게 보면 그런 문제 있는 집도 있지만 물을 퍼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을 굵기를 하면요 6월 하순쯤 되면 1m 정도에서 신초가 막혀야 과일이 대담하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신초가 자라는 것은 절대 대담하게 안 나온다. 그래서 과일에 신초를 막아야 결국은 양분이 열매로 가 과일이 커지는 거예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칼슘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칼슘이 참 문제예요. 이 칼슘이 일본 같은 경우에 칼슘이 흡수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환경입니다. 그렇죠. 비가 폭우가 오거나 너무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칼슘 흡수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서 칼슘은요 바닥에 주는 것보다는 옆면 시비를 하라고 합니다. 토양이 음열이기 때문에 가물면 흡수가 안 돼요. 좁아야. 안 먹으면 허당이 된다. 이 칼슘제가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지금 일본에서 최근에 개발된 게 이거고 나머지는 지금 국내에서 다시 개발된 거예요. 근데 이 네. 보면은 부연산 킬레이트 칼슘 같은 경우가 봉지를 빨리 코팅을 빨리 삭게 만들어가 봉지 찢어짐이 많이 나오고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염화칼슘이나 초산칼슘 이건 이동이 안 돼요. 잎에 뿌리가 봉지 씌우는 복숭아나 배같이 봉지 씌우는 데는 과일로 이동이 되어 있는데 이동이 안 되는 염화칼슘은 이동이 안 돼요. 이렇게 뿌리 보면요 한 달 보름 돼야 시중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칼슘을 오렌지 밭에 그렇게 쏟아 부어도 배추 끝이 타고 이렇게 꽃
오이가 고가가 생기고 고추가 이좀 칼슘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안 높아지면 절대 흡수도 안 되고 이동도 안 돼요. 그럼 배도 멀쩡합니다. 그럼 수박 몇 컵 섞죠? 토마토 몇 컵 섞죠? 배도 보면 제가 작년에 선물 받았는데 멀쩡합니다. 꼭지마리를 뒤집으면 밑에 다 물러버려요. 그냥 갈라버리니까 여기에 네. 다 문제를. 과일에 상부하고 하부하고 칼슘의 농도가 저렇게 차이가 나요. 일반 칼슘. 그래서 그리고 온도에 보면요. 중요한 건 온도가 3월에서 5월 온도가 낮을 때는 흡수가 잘 돼요. 당마지고 7월부터 온도 흡수가 확 떨어집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30도가 넘어가고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칼슘 흡수가 안 돼요. 뿌려도.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 애들이 배에 4번밖에 안 뿌렸어요. 사과를 6번밖에 안 뿌리는데 지금 사과를 10번 뿌리고 배는 지금 7번 뿌려요. 칼슘은. 일본은 하산해토레가 지온이 꺼가고 지온이 빨리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칼슘 흡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 시비를 주로 하는데 이게 작년에 그 염철영 회장이 저장에 23년도에 1톤 차로 한 50대를 버렸어요. 이 양반 150만 원 합니다. 물러가고. 그 작년에 일본에서 들어온 거 키단단 칼슘 한 파레트 갖다가 썼는데 작년 저가니까 김 대표님, 야, 그거 진짜 단단해요. 정말. 별칭이 단단해. 확실히 단단한 거야, 세력. 이게 이렇게 칼슘이 결국은 배 선도하고 노화제하고 물러지는 거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 봉지는 멀쩡하죠? 네. 이 봉지 다 젖었죠? 다 쳐줬어요. 저 얼룩이 다 와요. 아이고. 이거 칼슘을 막 초산칼슘, 중국산 초산칼슘, 구연산칼슘 갖다가 계속 쳐대면 많이 쳐대면 잎이 들 사가버립니다. 봉지가. 색깔이 틀려. 칼슘을 잘못 써도 가산을 써서. 진짜. 그래서 여기 보면 칼슘이 효과적인 칼슘제는 농약하고 무조건 혼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인산가리하고 혼용이 돼야 된다. 네. 우리 영양 칼슘 칠 때 인산가리 쓰지 말아야죠. 왜 두부같이 꺾여버립니다. 기랑잡이. 그 다음에 과일에 약해가 없어야 된다. 유아기 때, 어릴 때 칼슘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도 흡수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보면은 칼슘 붕소에 당도를 증가하고 내용 본도를 하는 망간이 들어있는 얘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일본의 니온소다. 니온소다 아마 우리 사장님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응애약, 다이마이트, 마이트키, 우리 톱신엠, 톱신페스트, 알레테, 옛날에 모스피란 전부 일본 니온소다 거예요. 농약 혼용이 이거는 응애약하고 데라라고 혼용이 다 됩니다. 제일 까다로운 약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약. 응애하고 섞어치면요, 응애 방제가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따로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염화칼슘 칠 때는 일본 애들이 농약을 거의 보름에 한 번씩 치는데 농약 치고 일주일 있다가 염화칼슘을 썼어요. 네. 그래 쳐야 되는 거예요. 왜? 농약이 남아있으면 산성이 남아있어요. 염화칼슘은 알칼리성. 중화가 되면 약효과가 떨어져요. 그 볼도액을 치든지 칼슘제를 치고 염화칼슘에다가 치고 응애약 치면 응애가 하나도 안 들어요. 응애약 중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여기 돼 있어요. 배에 태와부 열과 구열에서 태와부 열과 구열 겁부터 갈라지는 거, 그다음 수친다 물러지는 거 하고. 근데 확실히 이게 거기 예산농원에 이필씨 아들님이 이호경 박사인데 이 친구도 도토리 나왔어요. 처음 가서 천안에서 먼저 하길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산시에서 보조해주고 천안에서 작년에 2번 걸쳐 보조해주고. 그래서 거의 지금은 짱짱해요. 나눠도 다마가.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잘 돼야 돼. 봉지심은 특히 복숭아하고 우리 저 윤호수 팀장이 네. 복숭아에 네. 그
뭐 이렇게 유튜브 제가 보니까 복숭아에 시럽하는 게 있던데 동방에 복숭아 아주 단단합니다. 끝내줘요. 정말 단단. 병도 없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이게 기술센터 직원들이 제가 경북대학교 우리 은사님 음수대만 이걸 해마다 드리는데 이 칼슘 원래 pH가 0.17거든요. 네. pH 0.17면 깜짝 놀라면 우리 빙초산에 이러면 pH가 1 나가요. 빙초산은 손가락으로 손가락 탑니다. 화산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손가락 넣어도 멀쩡합니다. 산인데 저거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유기산이에요. 유기산. 유기산이에요. 염화칼슘 0.3%하면 8.9이 나와요. 요거 500배로 희석하면 3.6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하시기 전에 이거 먼저는 농약이 잘 풀려요. 압이, SSG 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델란하고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델란, 우리 국내에서는 델란 칠 때 어느 농협이나 농약사 보세요. 절대 영양제, 칼슘제 쓰지 말아요. 왜? 엉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델란 천을 쓰면 델란 약하게 돼요. 장어가. 오히려 pH가요 1.63이 내려갑니다. 평균치로. 근데 염화칼슘은 pH가 7.95가 나와야 정상인데 0.74 올라가. 그 약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론사이드를 물 녹이면 저렇게 꼬아요. 칼슘, 염화칼슘이나 규산 섞으면 색깔이 저렇게 벌겋게 변합니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그럼 다른 농약 약효도 떨어지고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물이 먹는 물이 H2O인데 H2O2는 가산화수소는 먹는 게 아니라 소독약이에요. 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규산하고 섞어서 그렇고 여기 물을 보면은 후반기에는 엑셀 소화제를 많이 씁니다. 물이 pH가요 7 넘어가면요 한 9 정도 되면 약이 안 풀려요. 그래서 SSG 여러 번 치고 나면 암에 찌꺼기가 다 깔리는 거예요. 그럼 이 농약 치는 물에 수질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이거 100cc만 넣으셔도 떨어뜨려요. 0.17이 나가요. 그러니까 농약을 넣으셔도 하면은 잘 풀린다. 건더기가 돌지가 않습니다. 이 대단하고 키우면 이거는 그냥 침강방지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넣어가고 졌으면은 그냥 내려가면서 먼지같이 퍼져버려요. 근데 이거 포괄같이 뭉쳐요. 똑같은 데가. 그럼 배는 언제 치냐? 배는 낙화 꽃 떨어지고 20일 후부터 열흘 간격으로 전반에 3번. 장마 치고 장마가 끝나고 열흘 딱 끝나고 그때부터 열흘 간격으로 3번. 저장용 배는 8월 말 신고 같은 저장용은 8월 말. 이 정도는 연면 시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반에는 한 병 갖고 50만 원 쓰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효과 좋아요. 어릴 때는요 50만 원 쳐도 공지 씌우지는 흡수가 잘 돼요. 가피 약해가 안 납니다. 일찍 쳐도. 염화칼슘 같은 거 0.3% 치면 동록이 와버려요. 이게 안 옵니다. 깔끔해요. 전반기 때는 묽게 쳐도 1000배를 쳐도 효과가 좋아요. 후반기 때는 500배로 쓰시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얘들이 시험하고 보면 밀병에 거의 발생을 안 해요. 세포 안에 육질이 이 깎아가 배를 먹으면요 육질 자체가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농약을 우리가 뭐 1년에 계속 수거하는데 나는 뭐 13번밖에 안 치는데 나는 뭐 20몇 번 치네요. 그럼 약을 많이 치도 효과를 못 보는 농약 치는 물의 수질이 알칼리습니다. 네. 물 수질 검사를 기술센터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센터에 하기 귀찮으면은 우리 저 윤호수 팀장이나 직원한테 병에 농약 치는 물 병에 휴대폰 번호 적고 이름 적어갖고 주시면은 제가 우리 연구소에 폐하 다 해갖고 처방전을 다 내드릴게요. 그러면 100cc만 넣어라, 50cc 넣어라 되거든요. 그래갖고 치면 약이 일단은 잘 풀려야 약을 써도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제가 2011년도부터 진행청에 자문위원을 할 때 흑성병 관계 시험을 보면요 약을
될 수 있으면 왕복으로 살포하는 게 훨씬 낫다. 배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왕복이 안 되면은 이쪽 나무로 붙어가 치고 또 그쪽 나무로 붙어가 치고 이래 치기 좋고 한 번은 에센스